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틈날 때마다 찾아보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에 나와 벌써 5년째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깨지고 배우고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인생은 어렵고 또 복잡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무려 4년을 연애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공유한 사이였는데 결국 우리 사이를 끝내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그 두 사람과 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컸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더군요. 저는 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려면 대화하고 이해하고 조금씩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정답이라도 되는 양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쪽 기준에 맞춰야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고집이 세구나,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더군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30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처음부터 관계를 만들어가고 다시 설레고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은 힘든 일이겠지만 저는 이번 이별이 유독 깊게 파고들었어요. 모든 걸 쏟아부었던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네요. 사실 그 사람이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외모도 정말 훤칠했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첫인상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그 사람에게 반했던 이유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면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주던 사람이에요. 네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 말도 안 되지. 진짜 짜증난다. 그런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날이 많았어요. 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 신난 게 아니라 함께 신나고 웃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직업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책임감도 강했고 장사에 대한 감각도 좋더군요. 주방 일도 도와가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엔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과는 다른 리듬이 있겠지만 책임있게 일하고 있다는 그 점만으로도 충분히 멋져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실한 모습에 저도 점점 더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작년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나이도 있었고 연애한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23년 안에는 결혼하자는 데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즈음부터는 양가 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흘리고 결혼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는 결혼을 해도 어머니와 함께 계속 식당 일을 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그 일을 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말까지는 이해했거든요. 자신이 꾸준히 해오던 일이 있고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니 책임감이 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문제였습니다. 언제 따로 독립해서 식당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여자 쪽이 남자에게 맞추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덧붙이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너도 내일 그만두고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회사 다니고 내가 식당 일하고 그러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시간도 안 맞잖아. 부부가 같이 일하면 서로 더 잘 맞춰가고 안정적이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사인도 받은 적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내가 회사 그만두길 바란다는 기색을 내비친 적 없었고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각자의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동안 보여줬던 배려나 다정함이 갑자기 다른 얼굴로 느껴졌어요. 결혼하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내 커리어를 내려놓고 저 사람 가족의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전부 떠맡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불안했고 실망스러웠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집을 살 생각이라면서 가든형 주택을 지어서 1층은 식당으로 위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구상일 수 있었지만 문제는 말투와 태도였어요. 저와 상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라는 식의 말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살아볼까 생각 중인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가족끼리 다 정리해놓고 저에게는 그냥 결과만 알려주는 느낌이랄까요. 말 그대로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가족 안에서 제 자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기분을 강하게 느꼈어요. 제 의견은 없고 제 인생은 이미 그들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더 아이러니했던 건 남자친구는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집은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부모님과 동네는 같지만 함께 사는 건 불편하다고 스스로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작 저와 결혼을 하면 갑자기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계기로 다시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제가 그 모든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제 입장은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자연스럽게 식당 일도 돕고 가사도 하고 부모님까지 함께 모시며 살아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는 끙끙 앓지 않기로 마음먹고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솔직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전혀 생각 없어. 나는 결혼하면 신랑하고 단둘이 가정을 꾸리고 싶고 주말에 부모님 찾아뵙는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야. 저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내 반응이 궁금해서 농담처럼 던져본 거야. 나도 진짜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까진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띵하고 종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내 반응이 궁금해서? 그게 지금 농담으로 할 얘기야? 네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야? 제 표정과 말투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고 저는 억지로라도 감정을 누르려고 애썼지만 결국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애써 웃으며 아이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마. 그냥 가볍게 한 말이야. 내가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말 안 했겠지 하고 넘기려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넘기면 다인 줄 아는 그 태도가 더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물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말이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는 그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제야 남자친구의 얼굴에 살짝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좀 다르지. 너네 집에 내가 장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너는 우리 집으로 시집 오는 거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하더군요. 속에서 열이 훅 끓어올랐고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제가 말했어요. 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 결혼이 뭔데? 내가 사람이지 물건이야? 어디 시집가고 장가가고 따지냐? 둘이 평등하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지.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난 좀 그런 거에 꽉 막혔어. 그냥 옛날 방식이 더 익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마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헛된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도 결국은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고, 진짜 모습은 이런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 속에 숨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말이 나오는 대로 툭툭 쏟아져 나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더는 그 사람이 과거의 다정하고 따뜻했던 남자로만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엔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어떤 말이든 좋게 해석하고 넘어갔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저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경계에서 적어도 내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둘이 앉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대기업 다니는 거 알잖아. 나 내 커리어 포기 못해. 결혼을 해서도 나는 당연히 계속 일할 생각이야. 난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하루 종일 외부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TV도 같이 보고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 신혼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너희 집 식당에서 내가 같이 일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 일이야? 내 하루가 온통 남의 밥상 뒤치다꺼리로 끝날 거 아니야. 그런 생활 난 자신 없어.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현실적으로도 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너희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엄청나. 내 월급, 내 경력, 내 미래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처럼 맞벌이로 각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함께 미래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가족의 일원이 되듯 흡수되어야 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수십 번의 자괴감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을 말했어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직장은 계속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고 너희 부모님하고 함께 살게 된다면 난 정말 나란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시부모님 눈치 보며 식사하고 주말엔 또 식사 준비하고 마트 다니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남는 거잖아. 요즘 여자들 중에 신혼 시작부터 그렇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 거의 없어. 남자들도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시대야. 그런데 넌 왜 자꾸만 옛날 얘기하듯 그런 말을 해? 제 말은 절절했고 그 안에는 겁도 상처도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건데? 이 말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무슨 선택이든 자신이 책임질 자세도 없고 타협할 의지도 없고 그저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냐는 식으로 뱅뱅 도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평생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답을 찾아야 하겠구나. 그 무게가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자기 고집이 너무나도 강하고 정작 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어린애처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뭔가 냉정하게 식어버리는 감각도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 아니라 막상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책임도 회피하고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런 자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 남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결혼이라는 걸 상상했고 미래를 계획했었어요. 함께 집을 마련하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상상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치관에서 너무도 큰 차이가 나다 보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나왔어요.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 틀 안에서만 허용되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주고받은 대화들을 곱씹으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야 했나? 그런데 곧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민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숨이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에 휩싸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 매일 누군가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내 삶을 포기하는 그런 나날들 너무 뻔히 보이더군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소멸이고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자친구의 기분이 나빠지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생각은 처음엔 없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흐지부지 애매하게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 문제는 반복될 거고 결국엔 지치고 상처 입고 싸우고 싸우다 끝내는 이혼이라는 결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너무도 원치 않는 결말이었고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입장을 정확히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사소한 차이부터 인생관의 간극까지 다양한 벽을 마주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율하고 존중해 가느냐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조율은 고사하고 애초에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다.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머리로는 정리가 되더군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냉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저는 인정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고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미래를 꿈꿨던 상대였기에 쉽게 끊어낼 수가 없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보다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사람과 끝나면 나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알아가고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큰 실망을 하고도 저는 한동안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갔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어요. 내심 바랐는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변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달라지진 않을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셋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담담한 대화 자리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거나 조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날카로웠고 말투는 따지듯이 날아들었죠. 요즘 여자들이 말이야, 결혼해도 직장 계속 다니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자가 회사 나가서 얼마나 벌겠니? 식당 일 돕는 게 훨씬 낫지. 같이 살림하고 장사하면 그게 돈이야. 그 말은 마치 제 존재와 삶의 방향 전체를 부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깊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니, 제가 남자친구한테 했던 말을 또 반복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짜증났고 지쳤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한 번 더. 어른이시니까 마지막이라도 예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제 커리어가 소중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모두 내려놓고 남편 가족의 식당에 들어가는 건 제게 너무 큰 희생이에요. 저는 제 삶도 제 시간도 지켜가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자가 그렇게 강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서면 남편이 기가 죽어. 가정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남자친구가 늘 그렇게 고지식하고 구시대적인 말만 하는지, 왜 늘 저보고 따라오라고만 했는지.
저는 그 사람의 말투와 가치관이 그 집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바로 그 순간에야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만들어진 사고방식이었고 그 사람은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우자를 얻는다는 걸 마치 집안일 거들 사람, 부모님 봉양할 사람을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상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극도의 이기심일 뿐이에요.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저는 그런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시간과 추억은 저에게도 소중했지만 더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평소라면 꺼내지 않았을 말도 다 꺼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규모도 작고 구조도 체계적이지 않은 가족 식당 운영에서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사람 무시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년 안정적인 연봉 상승이 보장되고 성과 따라 연말 보너스도 받습니다. 정규직이고 복지도 철저해요. 그런 저더러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종업원이 되자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 안에서 눌려왔던 울분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평생 공부하고 일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커리어를 접고 남편 집안 식당에서 일하려고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내려앉히는 일이에요.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머니에게도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결혼 후에 언제 어떻게 태도를 바꾸실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요. 결혼 전에 조율도 안 되는 관계가 결혼 후에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 제가 받는 연봉과 보너스를 다 합치면 솔직히 웬만한 자영업자보다 낫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구조 안에서 감정노동과 식당노동, 가사노동까지 떠안는 결혼을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결혼 후엔 제가 낮엔 식당 종업원, 저녁엔 가사도우미, 아기 생기면 24시간 베이비시터가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런 인생 제가 왜 선택해야 하죠? 제가 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만데 그렇게 시댁을 위해 쓰다 죽을 만큼 미쳤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뒤따라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손엔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4년치의 눈물과 배신감,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낸 뿌듯함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너한테 실망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같은 메시지들이 연달아 왔어요. 솔직히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톡을 읽고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건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은 변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뒤로 전화가 몇 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남자친구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끝내지만은 말아줘.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철렁하면서도 단단해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집안에 나 자신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껏 공부하고 커리어 쌓고 회사에서 버티며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희생해서 남편 집안의 하녀가 되기 위해서 연애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다시 만나서 그 집에 잘 맞는 하녀 같은 며느리감 찾길 바랄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줘.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4년이라는 시간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공유했던 시기였고 그 안에 추억도 설렘도 기대도 모두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가 자기 고집을 너무 강하게 고수하는 게 서운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가 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결혼 후에 태도를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아예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그만 다녀. 애봐야지. 라고 했더라면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인생 전체를 잃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괴롭고 힘들어도 지금 이 결단이 맞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앞으로 제가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결혼을 다시 꿈꿀 수 있을지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너무 앞서 걱정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조금은 가볍게, 때로는 생각 없이 살아보려고요. 지금은 그저 제 마음속 이 불편하고 답답했던 감정을 꺼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